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스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예산 삭감을 외치던 김재원 의원 본인 지역구 100억 예산 증액입니다.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분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이 새 지도부를 선출을 했죠. 심재철 원내대표 그리고 정책위 의장 김재원. 자, 이 두 명의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을 하자마자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모른 채 패싱, 요즘 패싱이란 단어 많이 쓰는데 자한당 패싱 예산안 통과가 됐어요. 많은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대다수의 국민들 속이 시원하다. 그만 좀 끌려다녀라. 도대체 저 자유한국당 애들한테 왜 이렇게 끌려다니느냐. 이렇게 분통을 터뜨리던 국민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요. 간만에 시원하게 자한당 패스하고 예산안 뻥 통과시켰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에는 원내대표가 있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 때도 그렇고 지금의 심재철 원내대표 때도 그렇고요. 사실상 이들의 힘이 거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심재철 의원이 원내대표 되자마자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하고 협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인영은 일단 필리버스터 이거 제껴줘. 그러면 선거법하고 공수처 뒤로 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협상을 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뭔가 협상을 했는데 심재철 원내대표가 협상을 하고 가지고 온 걸 자유한국당 의총에서 까버려요. 이게 나경원 때도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협상을 해가지고 오면 그거를 당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걸 번복해버려요. 그러면 머스케진 원내대표는 그냥 뭐 그게 아니라 뭐 이러면서 본인의 면만 구기는 이런 일이 나경원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심재철 의원도 원내대표 되자마자 본인이 대충 이렇게 협상하고 온 걸 까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는 이 지도부가 별 의미가 없다. 유명무실한 원내대표.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자, 황교안 대표의 마음대로 지금 이 자유한국당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부드러운,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협상이라는 거를 시도했을 경우에는 당에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 민주당 원하는 거 다 들어주면 어떡하냐? 민주당이 원하는 걸 들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아저씨들,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좀 바라봐야죠. 만약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게 국민들을 위한 법안이거나 이런 거라면은 찬성해주고 그중에 들여다봐서 불필요한 것들 제거하고 이런 게 야당의 할 일이지, 번번이 무조건 발목 잡는 게 야당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거든요. 20대 국회 내내 그렇게 해왔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산안을 4+1 협의체를 통해서 그냥 민주당이 통과를 시켜버렸죠. 허를 찔린 자유한국당은 부랴부랴 항의를 해봤지만 이미 버스가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 보통은 예산안을 다른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오후에 뒤에다가 예산안 처리를 넣는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예산안 통과를 맨 앞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대충 텐자 놀고 있다가 예산안의 앞에서 통과가 돼버리자 물리적인 저지도 못 해보고 그냥 통과를 눈뜨고 당해버렸다. 본인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지도부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뽑자마자 바로 심재철 원내대표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심재철 원내대표는 모양을 구겼죠. 그런데 실리는 누가 챙겼느냐? 바로 김재원 의원. 김재원 의원도 이번 예산이 슈퍼 예산이라고, 500조가 넘는 슈퍼 예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금 낭비다, 예산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던 김재원 의원님께서는 예결위 위원장이시죠. 제가 전에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공문을 돌려서, 대범하게 공문을 쫙 돌려서 각 지역구 필요 예산 나한테 보내라,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만 공문을 돌리는 아주 대범한 분이신데요. 이분 역시나 대범하십니다. 그렇게
정부의 예산안 삭감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던 분이 본인 지역구 예산 100억 이상 늘렸습니다. 정말 이 지역구 주민에 대한 사랑이 너무 대단하셔. 그래서 창피한 것도 참아. 내가 조금만 창피한 걸 참으면 우리 지역구 주민들이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다.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이 지역구 주민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이렇게 되면 그 지역구 주민들은 우와, 김재원 의원이 우리 지역의 예산을 100억이나 더 가져왔어? 본인은 100억 예산을 쏠쏠하게 챙겼어요. 선거에 굉장히 유리해지겠죠. 근데 어차피 이분이 이 경북 상주 군위 의성 청송 요 지역이라서 뭐 나오면 뭐 당선은 확실하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예산 삭감을 그렇게 외치던, 세금 도둑이다라면서 비분강개하던 그 모습을 뒤로 한 채 뒤에서는 자신의 지역구 예산 100억을 쓱 챙기시는 이런 대범한 모습, 정말 존경합니다, 김재원 의원님. 자, 조선일보에서 비판할 정도니까요, 참 할 말이 없죠. 기존 사업 증액분이 91억 원이고요. 새로 신설된 예산이 18억 원 가량이었다고 합니다. 구미에서 군위 인터체인지 그 국도건설에 정부한 45억 6,400만 원에 20억 원을 더 확보를 했어요. 자, 상주 용포지구, 강화 매음지구 등의 농촌 용수 개발에 6억 원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한 18억 원을 신설 사업에 새로 편성을 했어요. 이런 농촌 용수 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에게 확실하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예산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이분이 제가 왜 창피한 것을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분이 전날 그 예산안 처리 후 속개된 본회의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국민 주머니에서 나온 피 같은 세금이 특정 정치 세력의 정치적 뒷거래 떡고물처럼 이리저리 나눠졌다. 굉장히 멋진 표현을 쓰면서 굉장히 분노하는 모습. 그리고 그 4+1 여권 범여권 의원들을 향해서 국민 세금을 도둑질한 것 아니냐 이렇게 분노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자기 거는 다 챙겨놨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분이죠, 이분.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분이죠. 자, 그리고 예결위에 또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도 충북 충주 관련 민원성 예산을 일부 증액시켜줬고요. 자, 이렇게 자기 지역구 예산을 슬그머니 챙겨놓고 보도자료를 또 냅니다. 행안부로부터 특별고부세 13억 원을 확보했다. 그러니까 이제 선거 운동을 하는 거죠. 내가 우리 지역의 예산을 이만큼 땡겨왔어요. 유권자님들 좀 알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예산이 좋은데 잘 쓰이기를 바라겠고, 자, 이렇게 예산 챙길 거면은 그렇게 분노하지나 마시든지. 그렇게 분노하셨으면서 또 뒤에서는 이미 자기 챙길 거 다 챙겨 놓으셨어. 자,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김재원 의원님께서는 이렇게 또 반박을 하십니다. 지역구 예산 100억 증액해서 실속을 챙겼다는 비난은 정부의 언론 플레이다. 자, 얘기를 보고 그럼 100억 증액이 안 됐다는 건가? 얘기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이분의 얘기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요구한 예산은 한 푼도 안 주고 반대한 예산만 잔뜩 넣어줬다. 어잉? 그러니까 100억을 증액을 받은 건 맞지만 내가 달라고 한 돈 하나도 안 줘서 이거는 언론 플레이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분 정말 창피한 거를 모르시는 대담한 분이시라는 게 또다시 드러납니다. 예? 아니, 얘기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 들여다봤더니, 아니 100억 증액이라는 것은 정부가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다. 김재원 죽이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100억 증액이 안 된 건지 들여다봤더니 그건 아니야. 100억 증액은 맞아. 100억 이상 증액된 건 맞는데 내가 원하는 예산은 주지도 않았잖아. 그래서 이건 언론 플레이야. 김재원 죽이게 하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와. 그 원하는 예산이 뭔지 좀 얘기해 주시고, 반대한 예산,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 올리지 마,
나 이거 예산 올리면 안 돼라고 했었던 것만 올려줬다는 거예요. 자기 물 먹이려고. 자기를 물 먹이기 위해서 이 정부가 이런 식으로 몰고 갔다. 그러니까 자기는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예산이 이렇게 증액된지도 몰랐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아주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자, 김재현 의원이 불교 방송 인터뷰에서 이런 인터뷰를 했대요. 제가 예결위원장인데 예산안 내용조차 어떤 내용이 어떤 항목에서 어떤 금액으로 편성되고 통과가 됐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황당하기 그지없는 예산 처리 절차였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맹비난을 합니다. 그러면서 4+1 협의체에 참여한 의원들의 지역 예산이 많이 할당이 됐다. 그러니까 아니 그 김재현 의원님 지역구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이렇게 진행자가 질문을 하니까 우리 당 의원들은 그런 예산 증액 과정에 전혀 참여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증액했다는 논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제 지역구 예산이 100억이 증액되었다는데 제가 요구한 예산은 한 푼도 올리지 않고 도리어 제가 반대했던 예산을 잔뜩 올려놓고는 마치 제가 요구한 예산처럼 그렇게 속칭 언론 플레이까지 하는 걸 보고 비애감을 느낀다. 자, 이분의 얘기를 정리를 하면 어떤 거냐면 이 홍남기 부총리가 말이죠. 김재원을 엿먹이려고 반대했었던 예산 증액에 반대했었던 것만 일부러 100억이나 증액을 시켜놓고 봐라 김재원이 저렇게 100억이나 챙겼다 이렇게 만들려고 공작을 한 거다. 이런 주장처럼 느껴지죠. 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100억이라는 돈을 김재원이라는 존재를 죽이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좀 하세요. 아니 그걸 누가 믿어요. 정말 야 이분 정말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뭐 술 한잔 하실 때도 뭐 낮술 한잔 하실 때도 그렇고 이정현 의원이나 최경환 의원한테 굉장히 이렇게 비빌 때도 그렇고 정말 느낀 부분이지만 아 이분 정도는 돼야 정치인을 할 수 있구나. 이분 정도의 어떤 그 마음가짐이 있어야 저 정도의 어떤 뻔뻔함이 장착이 되어 있어야 자유한국당에서 국회의원을 할 수 있구나.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 의원의 어떤 이 인성과 마인드 자체의 스탠다드를 보는 것 같습니다. 김재원 의원님. 4+1 협의체 예산안 통과를 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선거법과 공수처 이것도 다 패스트트랙도 표결 과정에서 4+1 협의체를 잘 관리한다면 충분히 통과가 가능하다라는 게 됐는데 자유한국당의 한교안 대표는 이제 로텐더홀인가에 들어 누워서 나를 밟고 가라 이러고 있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 밟고 갈게. 밟고 가시면 됩니다. 민주당 플러스 이 4+1 협의체 민주당 지도부는 이렇게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을 관리를 진짜 잘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선거법 개정까지도 무조건 통과를 시켜야지 돼요. 그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길입니다. 황교안 대표의 나를 밟고 가라. 응 알았어 해주면 됩니다. 해달라고 하니 해주면 되죠. 또 밀리고 끌려다니고 이러면 다음 총선도 재미없을 거예요. 국민들이 원하는 건 자유한국당의 어떤 이 떼쓰기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고 국민들만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이걸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하기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끝!